안녕하세요. 닥치 리뷰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로토라는 무료 이펙트를 통해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차량의 색깔을 변경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빈치 리졸브에서 우선 에디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임포트 미디어를 통해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둔 소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변경하지 않을게요. Don't change 해주고요. 해당 영상 소스를 타임라인에 가져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차량의 색깔을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1 트랙을 선택을 하고요. Alt 키를 누른 채로 위쪽으로 끌어올리면 비디오 2 트랙이 생성이 되면서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비디오 2 트랙의 차량 색깔을 변경을 시키고요. 비디오 1 트랙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마스크를 덮어 씌워서 서서히 색깔이 변경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자, 우선 비디오 2 트랙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컬러 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색깔로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하죠. 다빈치 리졸브에서 원하는 영역의 색깔만 변경시키고 싶을 때는 여기 보이는 퀄리파이어라는 스포이드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스크롤 휠을 돌려서 화면을 좀 확대를 하고요. 화면 자체를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스크롤 휠을 누른 채로 이렇게 끌어주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라는 부분을 켜주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차량 영역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바깥쪽 영역이 조금 선택이 되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윈도우를 통해서 색깔이 변경이 될 영역만 지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선택이 완료가 되었으면 매트 부분에서 블랙 부분을 조금 깨끗하게 문질러 주고요. 화이트도 조금 문질러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을 누르고요. 노이즈도 조금 없애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만 하면 잘 표시가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보면 노이즈가 있을 때와 이렇게 줄였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차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색상 영역들도 다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떤 효과를 적용하면 이런 나머지 부분들도 효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차량 부분의 색깔만 변경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영역만 선택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윈도우라는 곳에 가면 커브 펜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펜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화면을 확대한 다음에 스크롤 휠을 눌러서 이동시켜 주고요. 이렇게 확대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면 편하겠죠. 펜 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클릭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곡선 부분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원하는 영역을 세밀하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선택을 해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곳에서 클릭해주면 전체적으로 영역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렇게 선택이 된 다음에는 앞으로 여기에 색깔이 변경이 될 때 자연스럽게 색깔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항상 경계선 부분을 조금 이렇게 뭉개는 작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 이런 경계선 부분을 소프트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경계선 부분이 뭉개지거든요. 그러면 색깔이 조금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소스는 사진, 정지 영상이 아니라 동영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선택한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트래크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프레임마다 이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트래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트랙 포워드라는 부분을 눌러서 앞쪽으로 이 영역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형태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래킹을 통해서 선택한 영역이 제대로 선택이 되었는지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벗어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다시 트랙 포워드 해주면 이런 형태로 다시 트래킹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트래킹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 색깔 영역만 특별한 영역에 넣어주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요. Add Alpha Output 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연결을 해주면 이 색깔 영역만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 영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이 선택 영역의 색깔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Hue와 Saturation 값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Offset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Gain 값을 조금 올려주고요. 감마도 올려주고 리프트는 조금 낮춰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에디트 창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차량의 색깔이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컬러 탭으로 넘어와서요. 특별히 더 손볼 곳이 없으면 다시 에디트 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퓨전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두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New 퓨전 클립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죠. 이 상태에서 Open in Fusion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비디오 트랙 2에 있던 부분이 위쪽 레이어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색깔이 변경이 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미디어 1은 백그라운드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미디어 2는 비디오 트랙 2죠. 포그라운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어 2의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을 누른 채로 휠을 돌리면 노드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고요. 나중에 배치할 노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아무 노드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고요.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프로토 이펙트를 애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머지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병합할 수 있는 노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한 다음에 머지 2 노드와 프로토 이펙트를 연결을 해주고요. 미디어 2 노드도 프로토 노드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프로토 이펙트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이 상태에서는 모든 프레임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부터 프로토 이펙트가 적용되도록 하려면 마스크를 덮어 씌워서 이렇게 색깔을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프레임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 프레임에서 색깔 변경이 완료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키프레임을 적용해 주고 마스크를 덮어 씌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빈 영역을 클릭해서 아무 노드도 선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요. 여기에 보면 rectangle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각형이죠.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을 여기 첫 번째 머지 노드에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각형을 끌어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회전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영역도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색깔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 보려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변경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한 곳에 가져다 두고요. 이 rectangle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색깔이 자연스럽게 배어들 수 있도록 경계선 부분은 이렇게 뭉개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드의 굵기도 조금 키워 보도록 하죠. 현재는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솔리드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전체에 색깔이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먹는 것이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센터 XY라는 부분에서 키프레임 찍어주고요. 원하는 곳까지 프레임을 옮긴 다음에 이 부분을 끌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워주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각형이 이동하면서 색깔이 변경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프로토라는 이펙트는 이미지나 글자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효과가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리탱글이라는 부분을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페이스트 인스턴스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이죠. 그대로 복사된 값을 프로토 이펙트가 적용이 된 머지 노드에 연결을 시켜 주고요. 여기 보면 경계선 부분에 프로토 이펙트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에서 중요한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D 인스턴스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D 인스턴스를 클릭해 주는 이유는 이렇게 원래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상태에서 D 인스턴스를 눌러주고 여기 있는 솔리드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 리탱글은 여기 이쪽이 채워져 있었는데 솔리드로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체크를 해제했으니까 여기 채워져 있지 않고 가장자리 부분만 남아있는 형태로 프로토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겠죠. 자, 이제 프로토 이펙트 자체를 적용을 해 볼 텐데요. 프로토 이펙트 노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유저 탭에 가서 원하는 형태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플라즈마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컨트롤로 넘어와서 여기 이 부분을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빛 번짐 효과 자체를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좀 더 플라즈마의 입자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톨트 스트렝스 왜곡 값이죠. 왜곡 값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값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적당히 선택이 되었다면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머지 노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툴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 미디어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엣지 디텍트라는 툴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것을 다시 머지 3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도록 하죠. 말뜻 그대로 엣지 가장자리에 이런 효과를 주는 것이고요. 모드라는 부분을 그레이 스케일 엣지로 바꾼 다음에 브라이트니스는 조금 더 끌어올리도록 하고요.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우리가 마스크를 적용했던 것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기 리탱글 부분을 여기에 끌어서 연결시켜주면 다시 마스크가 적용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다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끝을 내도 되는데 조금 더 효과를 줘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조금 끌어서 아래쪽으로 내리도록 하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았죠.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디스플레이스라는 툴을 선택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와 리탱글 사이에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 툴은 어떤 개체를 변형시켜서 적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요. 패스 노이즈라는 툴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디스플레이스에 연결을 시켜주면 패스 노이즈가 선택이 된 상태이고요. 이 패스 노이즈는 흔히 안개 같은 것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콘트라스트와 브라이트니스를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 부분에서는 리프렉션 스트렝스 굴절률이라고 할 수 있죠. 굴절률을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보면요. 패스 노이즈가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상태이죠. 패스 노이즈가 적용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색깔이 번지듯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개인 취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트렝스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엣지 효과 준 부분과 다른 효과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네요. 자, 머지설이라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병합 모드에서 어플라이 모드가 그냥 노멀로 되어 있는데 이때 스크린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알파 값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이어가면 되겠죠. 화면을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스크롤 휠을 돌려서 줄여준 다음에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요. 여기 패스 노이즈와 디스플레이스라는 이 노드를 컨트롤 C를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V를 눌러주고요. 여기 디스플레이스를 Shift 키를 누른 채로 머지 2에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머지 3에도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가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파란색이 될 때 놓아주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패스 노이즈 효과를 전체 머지에 다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뭔가 좀 더 강력하게 이 효과가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에디트 창으로 돌아가서 컨트롤 F를 눌러서 전체 창으로 바꾼 다음에 실제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색깔이 변경이 되고 플라즈마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프로토라는 이펙트를 이용해서 차량의 색깔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노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프로토라는 이펙트를 적용시켜 준 정도이고요. 머지 노드 3개 만들어 줬고요. 패스 노이즈 적용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스 연결해 준 다음에 각 머지 노드에 적용시켜 준 정도. 그 다음에 마스크 적용시키기 위해서 리탱글을 이용해서 키프레임으로 이렇게 덮어준 정도. 그 다음에 뭐 엣지 디텍트 이용해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 이런 부분 조금 만들어준 정도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선택사항이고요. 사실은 프로토만 적용시켜 줘도 멋진 색깔 변경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닥치 리뷰였습니다.